2024년 첫 해는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새해 첫날 우리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도정을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전략으로의 대전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KUCT 프로젝트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2023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베너지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가 참석해 기조 강연을 펼쳤습니다. 동화군의 한겨울 분천 산타마을에 초청된 공인 산타가 동화군의 어린이집과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해맞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2024년 첫 해는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지역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도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4년 떠오르는 새해 첫 해는 1월 1일 아침 7시 26분에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지역 일출 시각을 보면 독도가 7시 26분, 울릉도 7시 31분, 포항 호미곶과 경주 토암산 7시 32분, 청송 주황산과 영천 보현산 7시 35분, 대구 팔공산 7시 36분입니다. 평생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라는 곳으로 유명한 팔공산 갓바위는 매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일출 명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안동 하회마을도 해돋이 명당으로 꼽힙니다. 경주는 동해바다에서 맞이하는 해돋이가 일품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신비한 양남 주상절리와 문무대왕 수중릉 일원은 탁 트인 바다와 어우러져 천혜의 비경을 자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도 지역 곳곳에서 열립니다.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와 예천 군청사 광장, 청송 양수발전소 상부댐,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 등 경북 21개 시군과 동촌유원지 해맞이 공원 등 대구 8개 구군에서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올해 도정 성과에 대해 지방화를 이끌어갈 제대로 된 성장판을 확보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해 지방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도정을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전략으로의 대전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최종 승인과 국가산단 후보지 3곳의 신규 지정 등 지방화를 이끌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이와 같은 성과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도전적인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최우선 과제로 관주도, 재정주도 패러다임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확실하게 전환할 것입니다. 경북도는 공공재정에 의존하는 지금까지의 지역발전 전략은 산발적인 소규모 투자만 가능해 지역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키기에 부족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경영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 기업에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을 맡겨 인구를 유입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 전담기관이 권역별로 지정되는 등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돕는 과감한 규제 개혁도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인력 2만 명 양성을 비롯해 외국인 인재 유입을 위한 글로벌 학당 운영, 자율주행 대중교통 확대 등 교육 분야와 삶의 질 향상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경북도는 밝혔습니다. 내년은 넓어진 성장판을 민간의 활력으로 채우고 지방시대를 위해 4대 특구와 함께 인재와 교육에 더 투자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발전과 규제 혁신을 통해 사람과 돈을 불러 모으겠다는 계획이 경북도가 꿈꾸는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이달 초 전남 고흥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뒤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란계 농장 위주로 발생하면서 닭고기 가격과 달걀값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전남 고흥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견됐습니다. 이어 전북과 충남에서도 감염 사례가 속출하더니 20일 기준 확진 사례가 모두 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감염 농가 대부분이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이라는 점. 닭고기와 달걀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은 혹시라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까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요즘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인종 제한도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발주량에 비해서 물량이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거의 한 50%, 60%밖에 출고가 안 되고 있고 적은 날은 아예 출고가 안 되고 있는 날도 있어요. 산란계 중심으로 AI가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달걀값 인상. 실제로 지난 2016년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산란계 36%가 매몰 처분되면서 달걀 한 판에 10,000원이 넘는 가격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가격을 보더라도 달걀과 닭고기 가격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특란 30개 한 판당 소매 가격은 6,015원으로 최근 5년 12월 중순 평균 가격에 비해 4%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6개 1kg 기준 닭고기 소매 가격은 5,720원으로 10% 올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고병원성 AI까지 겹치면서 지갑 열기가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가는 편인데 또 AI 때문에 또 이런 닭고기나 계란들이 올라가면 좀 더 서민들은 더 힘들죠. 현재까지 매몰 처분된 가금류는 260만 마리. 이 가운데 산란계는 170만 마리가 넘습니다. 정부는 가금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신선란 67톤을 수입하고 낮은 관세를 부과해 닭고기 3만 톤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계란 가공품 할당 관세를 통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공급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닭고기는 1월 중에 이제 유경 종란 수입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지난 2016년 달걀 파동을 불러온 고병원성 AI. 서민들은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또다시 상승하는 건 아닐까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다음에 포털뉴스 검색 제한 조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휴사가 아닌 언론사 뉴스는 포털에서 노출조차 되지 않다 보니 지역 언론은 존폐 위기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털에서 잘 안 보이던 지역 언론이 이제는 검색하면 아예 보이지 않게 돼버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이 포털뉴스 검색 대상을 제휴사로 한정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지역 언론은 아예 고사 위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다음 포털에서는 기사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음도 타격이 크지만 만약 네이버가 그 뒤를 잇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아마 패닉에 가까운 혼란이 지역 언론의 현장에 발생할 때 자명합니다. 시민단체도 문제의식에 공감했습니다. 지역민 알 권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기업의 행포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은 것이거든요. 사기업이 이런 행포를 부리면 이런 독점적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가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규제를 두고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공존했습니다. 차라리 검색 제휴를 없애거나 제휴사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검색 제휴를 지금처럼 이렇게 비공식 시장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검색 제휴에 국한하지 말고 기본 값을 갖다가 알고리즘을 통한 노출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CP의 문제도 지금 2년이나 3년 내에 기간 계약제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논의 자리를 마련한 인천 지역 정치권은 향후 정치권 차원에서도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포털을 너무 의존해서 뉴스가 전파되고 있는 구조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유통구조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정치권에서 개선해. 다음에서 촉발된 이번 조치가 포털 전체로 확대될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 언론들 사이의 중론. 지역민 목소리를 대변해온 지역 언론의 존폐 문제가 담긴 만큼 이제라도 연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상북도가 KUCT 프로젝트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2023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 컨퍼런스를 21일 경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베너지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가 참석해 KUCT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조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지방 분권화와 지역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KUCT 프로젝트는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청년이 정주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입니다. 봉화군의 한겨울 분천 산타마을에 초청된 공인 산타가 봉화군의 어린이집과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에서 온 공인 산타는 봉화군의 어린이집 9곳과 요양원 2곳을 찾아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핀란드 공인 산타는 연휴인 23일부터 25일까지 분천 산타마을에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경산시가 지역 특화 산업인 화장품 산업의 발전 방안과 비전을 공유하는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IT 융합산업기술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 화장품 관련 기업과 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고회는 화장품 산업 지원 체계와 지원 방향 안내를 비롯해 수출 인증과 온라인 판로 확보에 대한 전문가 특강, 뷰티기업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경산시는 화장품 산업 생산 연구 비즈니스 지원 시설인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를 거점으로 제조, 인증, 마케팅 등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 있는 개인 소유의 자투리 땅을 매입합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도시계획도로 공사 착수 때까지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개인 간 매매가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안동시가 미리 매입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시는 첫 번째 사업 대상지로 운안교 사거리를 선정하고 모서리 구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 구간은 차량 회전 반경 부족으로 중앙선 침범이 빈번한 곳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수성구가 2024년 무료 상담실 상담관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무료 상담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과 세무, 부동산, 행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전문 상담 서비스로 이번에 23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무료 상담실은 법률 상담 월 4회, 부동산 상담 월 2회, 세무 상담 월 3회, 행정사 상담 월 1회로 운영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수성구청 홈페이지나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한 후 당일 방문하면 됩니다. 지난 8년간 이어져 오던 대구 동구의 이른바 키다리 아저씨의 백미 기부 활동이 올해 역시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19일 오전 신천 삼동 행정복지센터로 백미 10kg 100포가 배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의 키다리 아저씨는 소설 속 주인공처럼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매년 백미 100포를 익명으로 기부해오고 있습니다. 봉화군의회 제261회 정례회가 20일 8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봉화군의 내년도 예산이 5,4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봉화군의회는 예산 규모는 군이 제출한 원안 그대로 5,400억 원 규모를 유지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장기 성장 동력 확충 등을 위해 일부 항목 예산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회는 봉화군의 올해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을 8,03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